초조한 햇살이 어느 사이 어깨를 두드린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문화관광진흥원 대표 양형이라고 합니다. 시작됐다. 크게 숨 쉬어보자. 경주의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해서 교육과 보존과 활용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그런 문화단체입니다. 우연찮게 경주로 와서 또 우연찮게 문화 분야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2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경주가 너무 사랑스럽고 고향은 아니지만 제2의 고향 같은 그래서 경주에 앞으로 쭉 살고 싶은 경주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 출판사에서 2022년 세계 최고의 여행지를 뽑았는데 우리의 경주가 무려 10위에 올랐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죠. 도시 전체가 그야말로 지붕 없는 박물관이자 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곳이 바로 경주인데 이 경주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20년 동안 콘텐츠로 풀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의 양형 대표님과 오늘 톡톡톡인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네. 경주의 그 문화 콘텐츠를 만드시고 연구를 하신 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아마 경주에 대해서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실 테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주와 관련된 거라면은 딱 보기만 하면 이야기가 진짜 술술술술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경주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가지고 그 콘셉트를 나름대로 좀 잡아봤는데 좀 괜찮습니까? 네, 오늘 그 입고 오신 옷 색깔이 네. 우리 박혁거세가 태어났을 때 알 자주색 빛, 네, 그 모습과 동일하고 그리고 예. 또 경주에서 또 그 신라 시대 때 관복 색깔 중에서도 자색을 또 최고의 높은 관등에 계신 분들이 옷을 입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중국에도 또 자금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자색이 예. 굉장히 신비로운 색으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컨셉으로 입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박혁것의 알과 이 컬러 톤이 비슷하군요. 네, 그때 예. 또 그 왕비가 또 알령 왕비라고 예. 예, 혹시 그때 또 태어나셨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요. 알령 왕비의 콘셉트를 제가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한 겁니다. 네, 네. 얼추 맞춘 것 같아서 또 기분도 좀 좋고요. 이야기가 재미가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뭐 경주에서 워낙 또 오래 계셨다고 하는데 네. 고향이신가요 혹시? 원래 고향은 이제 경북 상주입니다. 상주인데 네. 또 인연의 끈을 따라서 네. 또 경주로 와서 우리 또 경주에서 또 왕성한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신라문화원이라는 곳에 서 20여 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작년에 또 저희가 새롭게 법인을 차려서 독립을 해서 경북문화관광진흥원이라는 법인으로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을 경주의 문화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딱 떠오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분이실까? 대표님께서 자신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면 한 줄 요약도 한번 해주시죠.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한다면 20년 경력의 문화관광 플래너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문화 관광 플래너. 야, 그러면은 우리가 경주에 관한 한 문화 관광에 대해서 좀 스케줄을 짜고 싶다 이러면은 대표님한테 의뢰를 드리면 되는 건가요? 예, 물론 뭐 그것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또 경주 같은 경우는 뭐 유형의 자산도 있고 무형의 자산도 있는데 그것을 잘 믹스를 해서 경주를 최대한 잘 알리고 네. 또 경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또 경주다움에 만족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하는데 20여 년 정도 현장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야, 20년 진짜 긴 세월인데 같은 일을 쭉 하시다 보면은 중간에 막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그러셨을 텐데 애정이 되게 크신가 봐요, 경주에 대해서. 일단 경주에 처음에 왔을 때 네. 경주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 이제 살게 되면서 또 경주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경주를 또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또 하게 됐고 또 마침 또 신라문화원이 그런 일을 하는 단체다 보니까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경주에 오시는 분들과 그리고 경주에 계신 분들이 다 이게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펼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론리 플래닛에서 선정을 했잖아요. 2022년에 가볼 만한 세계 최고의 관광지 뽑았는데 경주가 거기서 10위를 대단한 그 성과잖아요. 그렇죠. 제 체감상으로는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경주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경주를 사랑하는 이유, 경주의 찐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경주 하면 역사 문화 도시를 연상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문화재가 또 최다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첨성대를 보면서 1400여 년 전에 신라로 되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소잖아요. 그런데 경주가 또 문화재만 있다면 아마 매력이 크게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정말 자연 풍광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경주에 그 바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바다가 또 있죠. 예. 바다가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그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수중 왕릉이 있는 곳이죠. 운무왕릉, 그죠? 그 다음에 파도 소리길 주상진리 파도 소리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도 그냥 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남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과 바다가 다 있죠. 네. 그리고 땅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없죠. 그래서 경주에는 앞으로 문명이 발달할수록 경주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경주하면은 문화재를 제일 먼저 떠올리긴 하지만 사실 문화재 말고 그 외의 것들이 더 아름다운 것들이 그렇죠. 많이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요즘 들어서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네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관광지로 또 발돋움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아마 우리 대표님께서 그 20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셨던 그 결과가 이제서야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뿌듯하실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경주가 더욱더 사랑을 받고 있어서. 요즘에는 또 경주가 그 스펙트럼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 문화재 위주의 관광이었다면 요즘에는 황리단길이라든지 아까 핑크뮬리라든지 이런 어떤 그 관광 자원적인 요소에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주에 오시는 그 계층들도 정말 다양해지고 연령, 뭐 성별 모든 계층을 떠나서 전 국민이 경주로 많이 찾아오고 있고 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 다음으로는 인지도에서는 또 경주가 거의 뭐 한 두 번째 정도로 들어가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주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께서 그 신라문화원에서 19년 정도 근무를 하셨잖아요. 뭐 신라문화원 하면은 경주에서 너무나 유명한 곳인데 19년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셨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것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기억나세요? 일단은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크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기준을 좀 일단 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지역을 갈 때는 why, 왜 가느냐, 그 다음에 how, 가서 뭐를 할까. 일단 두 가지를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떤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고자 노력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실현을 하지만 저희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오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구현을 해야 되겠다.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때까지 이제 활동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또 가장 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꼽자면은 제가 신라문화원에 있을 때 추억의 경주 수학여행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할 수 있는 신라 달빛여행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습니다. 아, 추억의 수학여행.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중장년층들한테는 또 그 학창시절 추억이 떠올라서 좋았을 것 같은데 반응들이 어땠어요? 정말 폭발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폭발적? 네네. 아마 그 중장년층들이 네. 사실 저희들이 기획 취지가 이분들이 산업화 시대에 정말 역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쉬셔야 되는데 네. 지금 자녀들 결혼시키랴, 뭐 아파트 사주랴, 그다음에 또 자녀들 결혼하면 또 애 놓으면 또 애 봐주랴. 맞습니다. 끝없이 고생하는 그런 참 불쌍한 세대예요. 저희 부모님 생각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조금 어떻게 좀 옛날에 그 정말 잘 나갔을 때의 모습을 한번 되돌려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경주가 예전에 수학여행지의 성지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추억을 살려서 한 30년 정도 젊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했는데 오셔가지고 뭐 옛날 교복도 입고 뭐 이렇게 또 학창 시절 친구들도 만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네. 정확한 타겟팅을 했고 그분들의 그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네요, 진짜. 그렇죠. 왔다 간 분들이 후배들에게 소개해주고 아, 그래서 그 후배들이 다시 오고 정말 그 경주로 봐서는 정말 네. 효자 상품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아주 좋은 케이스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런 프로그램들 앞으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밤에 즐기는 그 달빛 기행 프로그램도 꽤 유명하던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네. 밤에 근데 이거 어떻게 다니죠, 사람들이? 저희가 아까 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어느 지역을 갈 때는 네. 왜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할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라 달빛 기행은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후에 점심 2시쯤에 이제 직결을 합니다. 그리고 낮 시간대는 경주 왔으니까 또 유적지를 돌고 싶잖아요. 유적지를 돕니다. 탐방을 하죠. 전문 해설사와 함께. 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면 우리가 그 백등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소원을 적을 수 있는 등이 있습니다. 우리 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탑돌이를 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탑돌이 할 때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백등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건강하세요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올해는 뭐 시집장가 가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좀 기복적인 거를 적어서 밤에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낮과 밤에 200% 경주 즐기기가 가능하죠. 19년 동안 신라문화원에서 진짜 많은 그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셨겠지만 지금 대표적인 거 2개만 들었는데도 네. 아, 이건 너무 대단하고 획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그 경주의 문화들을 만들어가는데 큰 기여를 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네. 요즘들도 경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요. 최근에도 갔더니 그냥 인산이네더라고요. 전국 사람들 경주에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랑을 받는 경주인데 경주 놀러 오시는 분들이 경주 참 좋다고는 하는데 좀 다니시는 거 보면 약간 패턴화돼 있어서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네. 경주 전문가시니까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고로 뻔한 코스 말고 이렇게 다니시면 더 좋습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코스도 코스지만은 네. 경주 문화재를 볼 때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더 훨씬 더 경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각. 예를 들어서 네. 첨성대를 갔을 때 단지 우리가 첨성대를 본다가 아니라 네. 현존 세계에 남아있는 천문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와, 그죠? 그러네요. 그래 다르죠, 느낌이? 아니 분명히 아는 건데 갑자기 새삼스럽게. 그렇죠.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천문 관측소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야.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문무대왕릉을 볼 때도 네. 단지 그냥 그 바다에 있는 수중릉이 아니라 세계에서 또 유례가 없는 수중왕릉입니다. 그렇죠. 예, 그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박물관에 있는 성덕대왕 신종을 봐도 가장 큰 종이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그런 종이죠. 그리고 또 문화재를 볼 때 우리에서 예를 든다면 불국사를 갔을 때 그 석축이라든지 이렇게 아치형 그 다리가 있거든요. 네. 이런데 이 신라
문화인들의 정말 과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보게 된다면 똑같은 문화 자원을 보는 거지만 아마 새로운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경주 같은 경우는 또 동학의 성지죠.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국민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네네. 곳이고, 그리고 또 경주는 신라 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유교 문화 자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양동마을이라든지 맞아요. 옥산서원 신라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조선시대 문화도 많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주는 신라부터 조선, 현재 경주까지 다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조금 가지고 보시면 더 새롭게 경주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첨성대 앞에서 기념사진 찍을 사진 그 생각만 했지. 세계 현존 남아있는 최고 천문대에서 찍는 겁니다. 와, 그 생각은 우리가 좀 잊기가 되게 쉬운 부분인데 그렇죠. 새삼스럽습니다. 네네. 그리피스 천문대만 멋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장소라는 걸 생각하면 네. 너무 사진 당연히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최고로 있는 천문대인데. 그럼요. 네. 야, 이제부터는 조금 알고 보자. 네, 그렇죠. 하나라도 더 알고 보면은 다르게 보이니까요. 네네. 우리가 늘 왔던 곳이라도 그거 좀 기억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올해 동락당에서 좀 특별한 프로그램 하고 계시고 그것도 인기가 대단히 뜨겁던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그 동락당 프로그램은 네. 문화재청과 경북상북도 경주시에서 고택 종갓집 활용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락당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 것은 코로나 시국에 그 자연 친화적 좀 프로그램이다. 일단은. 네네. 그리고 동락당에 가 보시면 네. 정말 자연과 건축이 어떻게 이렇게 잘 조화가 되어 있을까? 그런 건축물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조선 성리학의 정말 거두이신 네. 우리 회재 이현적 선생님의 그 후손이 네. 직접 또 살고 계십니다. 아직도 살고 계세요? 예, 살고 계신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동락당을 방문했을 때 종손과 종부님을 뵈면 그런 또 다른 느낌이 이현적 선생이 님의 후손이신데 후손이 18세 손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자연과 어우러지는 풍광과 그다음에 실제 또 이현적 선생님의 후손이 이 살고 계시는 그 현장을 두 가지를 다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일반 그 고택 프로그램하고 다른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종가가 오늘이 있기까지의 어떤 보존, 그 제가 갖고 있는 유물이라든지 조상 유물이라든지 보존 관리해온 과정이라든지 또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현재 과학이 앞서고 있는 이 마당에 어떻게 옛날에 어떤 유가적인 어떤 학문에 따른 어떤 효를 그 어떤 방법으로 전하는 게 좋은가 이런 측면에서 제 개인적 나름대로 이런 이제 생각을 해가 그렇게 강의를 주로 많이 하죠. 종손과 함께 얘기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들은. 애들은 뭐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지만은 그래도 그러한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은 그 애들 속에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언제 우리 아버지하고 언제 우리 어머니하고 가서 종손님을 뵀다 그런 의미를 다시 찾았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걸 다시 현대의 어떤 과학 문명 속에서 새롭게 옛날 것이지만 자꾸 좋다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애들이 느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래 봐요.
동락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 자체도 남다른데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동락당 프로그램을 직접 참여를 해보면 다른 한옥스테이나 고택스테이들하고는 좀 다른가요? 내용이 프로그램? 많이 다르죠. 일단은 오신 분들 얘기는 회재 선생님의 길을 받아간다. 예. 그리고 받고 싶네요, 저도. 다 공부를 잘할 것 같다. 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애하고도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오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제 동락당에는 일단 프로그램에 오시게 되면 먼저 종부님께서 과객 접빈상이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양반집에서는 과객들한테 호하게 대접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정성 들여서 음식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했죠. 직접 차려주세요? 예, 직접 차려주십니다. 와. 그래가지고 종부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제발 좀 사람 좀 많이 모으지 말아라. 힘들다. 50명 미만으로 좀 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상에 개인상으로 다 차려드립니다. 더 가고 싶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가객 접빈상을 이렇게 먹다 보면 우리 이제 종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그 이현적 선생님과 또 이전희 선생님 표 얘기를 또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들께서도 네. 정말로 감동적으로 그것도 얘기를 듣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종손님의 이제 그 인솔로 네. 그 유물 전시관이 있습니다. 유물 전시관이 있어요? 평소에는 문이 닫혀 있는데 네. 이제 거기를 이제 답사를 하고 요게 이제 1교시입니다. 1교시? 예. 거기 이제 학교인가요, 거의? 예, 총 3교시로 지금 예.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교시가 끝나고 나면 2교시는 우리 그 이현적 선생님이 평안도 강계로 귀향을 갔을 때 네. 아들 이전인 선생님께서 이제 7년간 봉양을 했습니다. 같이 가서 정말 효자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춥고. 그런데 이현적 선생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우리가 맹세를 한다 하잖아요. 우리 그 이전희 선생님께서는 하늘에 맹세했어. 그러니까 맹세할 서자에다가 하늘천사 서천. 그러니까 하늘에 자기의 각오를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교시에는 그 전통 제본 노트를 만들거든요. 전통 제본 네네네. 노트에다가 우리 참가자들이 네. 하늘에 맹세할 걸 적어봐라. 그러면은 정말 심각하게 적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적고 나서 몇 명을 발표를 시키면 너무나 진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 자기가 맹세하고 싶은 걸 적은 거니까. 그러면서 발표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선비복을 입고 그 개정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예, 바로 정말 멋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요즘 인생샷이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시게 되면 이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선비복을 입고 거기서 이제 전문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자기 뭐 카톡 프로필이라든지 네네. 이런 SNS에 것을 또 자랑 한번 올릴 수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그런 목적이고 이분들은 뭐 개인 사진을 소장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그렇게 드리면 2교시가 이제 그 체험으로 네. 이제 끝이 나죠. 그다음에 이제 3교시는 우리 이현적 선생님과 아들 이전희 선생님의 정말 아까 그 눈물겨운 효스토리 그걸 약간 뮤지컬로 간단한 뮤지컬로 만들어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 단순 공연이 아니라 공연자는 개정 마루에서 하고 참가자들은 우리 그 천 건너에서 하천 건너에서 그늘에서 개정을 보면서 그러니까 일반 그 무대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고 좋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치 그 조선 시대에 회재 선생이 사시던 시절에 돌아가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뭔가 또 공부도 배우고 사진도 찍 남기고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주가 사실은 문화재는 많은데 여행 오신 분들이 나 기념품 같은 거 좀 가져가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굿즈가 좀 없어요. 대표님께서 뭐 하나 만드셔서 대상까지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떤 거예요? 네, 우리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앞으로 21세기는 최대 화두가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환경과 딴 것들이 콜라보를 해야만 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의 제목이 네. 문화와 환경의 콜라보, 폐 플라스틱 커피잔의 그 생애 주기를 늘린 업사이클링, 경주 관광 굿즈. 제목만 봐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가시죠? 네네. 폐 플라스틱
그 예. 테이크아웃 컵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걸 뭘 어떻게 하셨다는 테이크아웃 컵을 보면 네. 위에 보면 이렇게 우리 빨대라 그러죠. 네. 빨대를 꼽는 그 위에 윗부분 동그란 뚜껑,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첨성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 첨성대가 이제 그 뚜껑 대신에 첨성대가 꽂힌다고 가정하고 네. 거기가 저녁 때 그 등을 켜서 야간에 돌 때 아까 우리 저 백등의 소원을 빌듯이 소원을 적어서 이렇게 돌 수 있는. 그러니까 백등 같은 경우는 이게 종이 한지로 만들었다면 네. 이 컵은 자기가 사용했던 컵을 또 업사이클링 한다는 측면에서 환경 보호 캠페인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역 같은 보면은 상권 가서 상생 그러네요.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야간 그 만족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일석삼조 그러네요.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저희가 그 이제 플라스틱 감소가 이제 시대의 대세지만 현실적으로는 플라스틱 컵이 지금 많이 지금 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별 활용 방안 없이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제일 생애 주기가 짧거든요. 네네. 바로 먹자마자 바로 버려지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생애 주기를 좀 늘리면서 이런 환경보호 캠페인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좀 좋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을 다 넣은 그러니까 첨성대 모양인데 테이크아웃 그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해서 등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첨성대 모양의 등. 그거 밤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예쁘기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재미있고. 여기 저희가 이제 9월 말쯤 되면 양산이 될 테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저희가 특허를 받은 것은 네. 이 테이크 컵을 꽂을 때 이제 컵마다 사이즈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꼽는 부분을 저희가 5단계로 나누어서 아무 컵이나 꽂았을 때 호환성을 좀 키웠고요. 그거 좋네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상을 받은 이유는 네. 단지 이제 경주에서만 이것이 활용된다면 아마 대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위에 꼽는 컵의 내용이 뭐 예를 들어서 백제 쪽이면 금동 대학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꼭 문화재가 아니어도 그렇죠. 여수 밤바다 같은 경우는 뭐 네. 좋은 그 문구를 적어서 너와 나의 만남은 뭐 팔자였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좋은 문구가 이렇게 재미나게 꽂아서 그러네요. 한다면은 다 활용이 전국의 되네요. 예,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대상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경주에 또 경주와 신라의 문화를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겠고요. 이게 단순히 굿즈를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 20년 넘게 경주에 계시면서 경주에 대한 문화 콘텐츠들 쭉 개발을 해 오셨는데요. 앞으로 최종 목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욕심은 좀 많이 있습니다. 경주의 문제는 경주가 개선해야 될 점은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주중 관광객 유치가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말에는 어차피 많이 오죠. 네. 그런데 주중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큰 숙제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을 모시고는 오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것을 빨리 개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저희가 지금도 청소년들 수학여행이 많이 옵니다만은 예전 같지가 않죠. 그렇죠. 요즘에 타 지자체에서 많은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강원도 뭐 제주도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네. 자, 수학여행들이 왔을 때 이런 친구들이 예전과 다른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흥미가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좀 맞도록. 맞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 인력으로 있는 사이시옷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젊은 친구들이 지금 아주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를 방탈출 게임으로 이게 재미나게 네네.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쪽에서 수학여행도 이제 자기 친구들 그룹끼리 이게 방탈출 게임 형식으로 이렇게 돈다든지 아니면은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화랑이라는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화랑 테마로 해서 한 반나절 정도를 화랑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좀 엮어가지고 네. 수학여행단들이 경주 왔을 때 정말 재미있게 수학여행을 하고 간다. 이런 걸 하고 싶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네. 경주에 왔을 때 저희들도 외국에 갔을 때 보면 그 나라의 전통 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먹고 맛을 보고 싶잖아요. 네네. 조금이라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왔을 때 고택에서 그 전통주와 우리 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전을 구우면서 네네.
이렇게 전통주와 전을 또 뭐 맛보면서 국악 공연도 해서 그러면은 그 기억이 정말 가지 않을까요? 실하죠. 근데 전을 굽는 분들이 네. 하인복을 복장을 입혀가지고 하게 되면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오감을 오러갈 거든. 만족시키는. 갈 거고 그다음에 주중 관광객 유치는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추억의 수학여행 같이 예, 예. 주중에 올 수 있는 분들이 계층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하신 동기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전국의 노래교실. 네, 네. 요즘 노래교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노래교실 강사분들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충분히 올 수 있죠. 올 수 있죠. 주중에 올 수 네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농협 같은 경우는 또 그 농번기 전에 수학기 이후에 이렇게 여행을 다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또 주중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이제 타겟층을 좀 전략화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좀 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또 저희들도 또 저희들 같은 단체들도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20년이나 이 일을 해 오셔가지고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막 어마어마해가지고 은퇴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거 다 하려면요. 그렇죠. 저는 예. 지금 그 집에서도 네. 80살까지는 돈을 벌어 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은퇴를 못 합니다. 지금. 네네. 그 좋죠, 뭐, 그러면은. 좋은 건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주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대표님의 이 20년 노하우와 또 주변 분들이 또 많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같이 아이디어들 잘 모아가지고 빨리 은퇴하실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셨던 거 다 빨리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앞으로 경주가 진짜 얼마나 더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산업이 발전되고 앞으로 그럴수록 네네. 경주의 가치는 맞습니다. 더 높아질 것이고 우리 경주 시민들도 우리 천년 고도에 산다는 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경주가 또 많이 또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게요. 일단 저도 제가 이게 사는 곳에서 네네. 제가 잘하는 것을 극대화해서 정말 그 앞으로도 좀 끊임없이 또 노력하는 문화 콘텐츠 기획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세계 속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로서 경주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의 지혜를 또 많이 모아주시기를 저희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 wanna have champagne problems. I wanna call you and your entourage. I wanna have rooftop parties at my house. Baby, this ain't no game. Tell me you love me.